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받으면 그때 통장 거래 정지 부분이 다 해제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본감의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통장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범들은 항상 텔레그램을 이용합니다. 그게 보안이 제일 철저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마침 저희 사건 의뢰인분들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낌새가 있어서 텔레그램을 그 당시에 바로 다 캡처를 했습니다. 텔레그램은 특성상 상대방이 지워도 지워지고 상대방이 방을 폭파해버리면 그 자료가 영원히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캡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내가 어쨌든 저 사람들이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혹시 모르니까 캡처를 다 해놨는데, 이거는 정말 보이스피싱 범들이 우리를 기망을 해서 한 거지 저희가 보이스피싱 범들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런 통장을 제공한 게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찾았고,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들한테 이제 통장을 전달할 때 그 과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들한테 기망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진술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 진술만으로는 당연히 수사관들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 그리고 캡처나 아니면 통화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도 이거는 정말 협조를 한 게 아니라 이분도 피해를 입은 게 맞구나 라고 해서 전자금융거래법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장 관련해서 이제 혐의를 받게 되면 또 좀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개인 통장일 경우에는 이 관련된 어쨌든 이 명의자의 통장들이 다 묶여서 사실상 금융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장을 당장 풀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당연히 문의를 주셨는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거래 정지를 신청한 사람을 찾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소인이겠죠. 고소인이나 피해자를 찾아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합의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피해본 전액을 거의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장 피해까지 입으신 분들은 그런 여력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 수사기관에서 내가 불송치를 받거나 무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준비를 한 다음에 금융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 또한 피해자다라는 거를 금융기관에 호소를 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사를 한 이후에 보이스피싱 혐의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받으면 그때 통장 거래 정지 부분이 다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통장도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되게 당황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제일 첫 단추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화를 받았을 때, 혹은 내 통장을 내가 누군가한테 속아서 제공을 하게 됐는데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바로 법률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서 조력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상담을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하다 싶으실 때는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봐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빨리 받으시는 게 가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숙지를 하시고,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실 때는 항상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